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진짜 재밌는 렌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라오와의 무려 풀프레임 대용으로 10mm짜리 초광각 렌즈인데 거기에 무려 AF가 됩니다. 라오와의 첫 번째 AF 렌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10mm 렌즈 중에서 조리개가 f2.8까지 개방이 되는 렌즈 중에서도 첫 번째 AF 렌즈라고 하네요. 다만 이번 리뷰는 리뷰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많은 장례를 남기지는 못했고 평소보다는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10mm라고 하면은 거의 무슨 뭐 어안 렌즈 같은 느낌이라 별로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촬영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요즘에 아주 핫한 곳이죠. 수원 화서에 있는 스타필드 다녀왔는데 여기 별마당 도서관, 여러분들 보신 사진 중에서 이게 가장 넓게 담긴 사진일 것입니다. 왜냐면은 10mm짜리 렌즈 거의 없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12mm로 촬영하면은 대략 이 정도가 화면에 담기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한 광각이지만 10mm랑 비교하니까 많이 좀 아쉽죠. 그리고 14mm에서는 요거밖에 촬영이 안 돼요. 14mm도 엄청난 광각인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10mm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리고 초광각 시작이라고 하는 16mm에서는 요렇게밖에 또 촬영이 안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로 촬영되는 이미지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16mm에서 이렇게 촬영이 될 때 14mm에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12mm에서 이렇게 촬영이 되고 마지막 10mm에서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한 장에 담아야 할 때는 이 렌즈가 거의 최강의 렌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마당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시도했지만 저보다 많은 정보를 한 장에 담아낸 사람은 극히 일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 장을 찍어서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이걸 파노라마 형태로 촬영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촬영을 할 때 저는 AF가 되는 렌즈로 그냥 간단하게 찰칵 한번 찍으면 끝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광각이냐면 제자리에 서가지고 제 발을 찍으면 발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보이고요. 손을 잡고 촬영을 해도 앞에 있는 상대방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여유롭게 화각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미친 렌즈입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건 아니고 제공받은 공식 이미지들인데 이런 식으로 제 실내에서 건축물을 촬영할 때 가장 큰 효용이 있는 렌즈 같아요. 이것도 보나마나 굉장히 좁은 공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화면 안에 구성이 다 되고요. 특히나 이제 천정 같은 걸 촬영하게 되면 굉장히 기하학적인 느낌을 강화시켜줍니다. 또 많이 담는다는 거는 그 공간의 넓이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렌즈가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물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환경을 담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반구는 은하수 시즌이 아닌데 이게 여름이 되면은 요 렌즈 가지고 은하수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장점이 이게 실내 인테리어 촬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제 작업실 앞에 있는 맘모스 커피 매장인데 굉장히 작은 매장이거든요. 의자 하나 없이 그냥 이제 커피만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굉장히 좁은 매장인데 아주 넉넉하게 매장 전면을 한 번에 다 촬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단골로 자주 가는 커피숍인데 그냥 한 번에 모든 게 너무 넓게 담기죠.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부동산 매물 관련된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내 인테리어 촬영이라든지 예를 들어 숙박업소 관련된 상품 페이지를 위해서 촬영을 한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니즈가 굉장히 많은 분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할 만한 렌즈는 아니긴 한데 왜냐면 저는 이제 인물을 주로 촬영을 하니까 인물 촬영하기엔 조금 그렇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두어 번 정도는 제가 페이를 받고 스터디 카페 같은 곳에 가서 그 홍보용 홈페이지에 들어갈 상품 페이지에 쓰이는 인테리어 촬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평소처럼 1635 들고 갔다가 이게 꽤 버겁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1635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내 촬영하시는 분들이 쓰기 너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렌즈들은 이제 수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구도를 예쁘게 잡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초점까지 맞아야 하면은 삼각대를 꼭 써야지 이제 반듯하게 촬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렌즈는 그냥 AF를 내가 이제 걸면서 AF 온 시켜놓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반듯하게 됐을 때 구도 잡고 착각 해버리면 되니까 이 삼각대가 없어도 반듯하게 촬영이 되는 게 그것도 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렌즈 외관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한 편입니다. 앞뒤 길이는 짧은 편인데 또 두께감 상당히 해가지고 약간 뚱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겉면 재질이 금속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색상도 약간 보랏빛을 띠는 푸른 빛인데 이게 나름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이 초점 링이
금속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유니크했는데요. 이 조작을 하면은 조금 타이트해요. 약간 뻑뻑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타이트한데 실제로 조작을 해보면은 이게 초점을 아주 섬세하게 잡을 수 있어서 MF 렌즈를 많이 냈던 회사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디자인한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은 만듦새가 꽤 괜찮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는 AF, MF 조작할 수 있는 레버 딱 하나만 제공이 되고요. 요거 외에는 특별히 버튼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게 요 필터가 장착이 되는데, 필터 지름이 77mm라 일반적인 필터는 쉽게 장착이 되고요. 이게 후드를 장착한 상태로는 필터를 껴고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필터를 끼고 뺀다 하면은 후드를 이렇게 해서 제거를 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조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라는 말은 내가 만약에 뭐 ND 필터를 쓴다, CPL 필터를 쓴다 하시면은 요거를 조금 후드를 뺀 상태에서 조작을 하셔야 간섭이 없을 것 같고, 이 안에 내부를 보시면은 렌즈는 굉장히 좀 작은 면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필터를 끼우기 위해서 렌즈를 살짝 안으로 밀어놓고 공간을 마련해 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필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무게는 420g 정도로 완전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겁지 않은 무게고요. 장착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부담을 주지 않는 무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광학 구성은 구근 15매라고 하고요. 비구면 렌즈는 2매, 2D 렌즈는 3매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렌즈 선회도도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도 역시 ISO 12233 차트를 활용해서 MTF 50점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대 개방, 일단 중앙부도 그렇게까지 엄청 샤프한 느낌은 아니고요. 주변부는 비네팅도 심하고 다소 소프트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2769점, 주변부는 1300점 정도 나왔는데, 사실 주변부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사용 중인 투과식 차트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너무 가까이 붙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부에서 상면 만곡이 일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부 해상력이 뛰어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확대를 해보시면은 약간 좀 그렇죠. 이 10mm라는 극단적인 광각 렌즈를 풀프레임 규격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한단 조여서 4.0인데 비네팅이 아까보다 양호해지긴 했는데, 이 렌즈 재밌는 게 2.8이랑 4.0이랑 등가 노출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최대 개방으로 촬영한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단 조이면 4.0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싹 밝아져요. 대략 3분의 2 스탑 정도 더 밝아지는데, 4.0 이후부터는 계속 동일하게 등가 노출 성립이 되는데, 최대 개방에서 4.0으로 넘어올 때는 갑자기 확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2960점으로 이제 3000점 근접을 해가지고 조금 샤프하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요. 주변부는 여전히 1400점으로 다소 소프트합니다. 그러던 게 5.6에서는 다시 중앙부도 약간 소프트해지거든요.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2400점 아래로 다시 내려왔고, 주변부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8.0에서는 또 중앙부가 싹 선회도가 올라오는데 이 렌즈 좀 재밌어요.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다시 이제 3000점 근접을 했고요. 주변부는 계속 뭐 1000점대 중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F11에서는 컨트라스트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게 피크 지점인데,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가 3800점 근접을 해가지고 이제 4000점 거의 만점에 도달을 했고요. 주변부도 살짝 더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F11에서는 회절 구간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해상력이 저하되는 것이 특징인데, 오히려 이 렌즈는 여기에서 피크를 치는 굉장히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F16, 이것도 최소 조리개 바로 앞에 있는 조리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샤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점수 보시면 중앙부는 3600점으로 여전히 높고요. 주변부도 1600점으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긴 합니다. 마지막 최소 조리개. 최소 조리개도 중앙부는 약간 샤프한 느낌이 드는데, 주변부는 또 완전히 뭉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점수 보시면은 중앙부는 3000점 근접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주변부는 1200점으로 확 떨어진 것을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은 이제 중앙부, 주변부인데 그래프로 보시는 게 편하겠죠. 일단은 중앙부는 2000점 중반 넘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다가 F11에서 피크를 치거든요. 굉장히 독특하죠. 원래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상적인데, 이 렌즈는 회절 방어는 아주 우수하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방 쪽에서는 약간 좀 해상력이 아쉬운 편이고, 5.6이랑 이 구간에서 왜 이렇게 저하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 치면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주변부는 반면에 고르게 여기서 유지하고 있다가 역시나 11에서 피크 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상당히 이제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너무 가까이에서 차트를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왜곡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원거리 샘플 한번 촬영해 봤거든요. 일단 쇼핑몰에서 건너편을 촬영을 해봤는데 이게 철상면이랑 좀 가장 이제 균등하게 평면적인 피사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촬영을 했거든요. 일단 중앙부를 확대를 해보시면은 확실하게 F11에서 가장 선회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F2.8 최대 기방에서는 약간 소프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든 원거리든 이 렌즈는 F11에서 피크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이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등가 노출 성립이 안 되므로 사진이 조금 더 밝아지게 되고요. 선회도도 조금 더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5.6에서는 차트를 촬영할 때는 선회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원거리 샘플을 촬영해 보니까 여기서 5.6에서는 오히려 선회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지나가시는 행인분 얼굴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가지고 모자이크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5.6이나 8.0은 근거리에서는 해상력 저하가 있는데 원거리에서는 오히려 해상력 저하가 없고 더 샤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F11보다도 더 샤프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차트를 촬영한 것처럼 완전 접근해가지고 촬영할 게 아니라면은 5.6에서도 선회도가 떨어지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8.0이랑 F11은 그렇게 뭐 크게 구별될 만한 선회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F16인데 원래 16이면 많이 회절이 와야 되는데 이 렌즈는 회절 방어는 대단히 우수하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리개 F22는 확실히 조금 선회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렌즈 소급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로 디스토션이라는 건데 실제 근접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포토샵에서 이거 왜곡 플러스 10 정도를 보정하면은 대부분 제거가 되는데 초광각 렌즈 치고는 굉장히 억제가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거리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꽤나 왜곡이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 전혀 뭐 건들지 않은 사진인데 왜곡이 없어 보이죠. 이 사진도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제가 어떤 왜곡 보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테이블 하나 없는 굉장히 작은 커피 매장인데 살짝만 떨어져도 왜곡이 거의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트 촬영할 때는 너무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학적으로 좀 독특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렌즈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목적 하에서는 왜곡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 훌륭한 렌즈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게 이게 왜곡이 없다는 거는 내가 수평 수직을 잘 지켜서 반듯하게 촬영을 했을 때 얘기고요. 이거를 렌즈를 아래를 쳐다보거나 위를 쳐다보거나 수평 수직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격렬한 원근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색수차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늘 하던 이 테스트에서는 색수차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이 8.0, F11, F16도 마찬가지고 22는 생략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 촬영된 실제 샘플을 보시면 이 중앙 부분은 괜찮은데요. 주변부를 보시면은 이게 해상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상이 선명하게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갈라지면서 색수차가 나타나는데 이 중앙부 색수차 방어는 대단히 뛰어나지만 주변부로 가면은 많이 좀 약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초광각 렌즈들이 대체로 플레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이 렌즈는 다소 조금 선명하게 생기는 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태양을 마주보게 되면은 렌즈 중앙 부분에 플레어가 굉장히 선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태양을 마주보면서 쓰기에는 이런 점들이 상당히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정확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변부에서 화이트 비네팅이 보여요. 이 사진도 보면은 좌상단에 상당히 선명하게 찍혀있죠. 다만 이게 마운트별로 다를 텐데 소니 마운트 외에 니콘이나 다른 마운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리개 수치별로 보케 테스트를 해야 되나? 아무튼 보여드리자면 최대 개방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0으로 한 단 조이면은 정확하게 오각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형 조리개랑은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AF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5개로 고정인데 MF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14매짜리도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AF로 작동하는 렌즈는 E 마운트랑 Z 마운트 2개인데 걔네는 둘 다 조리개 날수가 5매예요. 그리고 다음은 조리개 5.6이고 다음은 8.0, F11, F16, F22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조리개 수치별 그리고 거리별로 아웃포커싱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렌즈는 너무 사람이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생략하도록 할게요. 설마 이 렌즈 가지고 인물 촬영을 주로 하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근접을 하면은 배경이 조금 흐려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커다란 배경 흐림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문제는 근접을 하게 되면 인물이 너무 이상하게 찍힙니다. 대신 이 렌즈는 거의 뭐 크로스 필터를 쓴 것 같은 엄청난 빛갈라짐을 보여주는데 먼저 최대 개방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4.0으로 한 단만 조이더라도 보케가 정확하게 오각형이 되는 대신에 이렇게 빛갈라짐도 10개로 딱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5.6부터는 뭐 기가 막힙니다.
와, 근래 이렇게 선명한 빛 갈라짐을 가진 렌즈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음은 조리개 8.0 점점 커지죠. 그리고 F11은 거의 진짜 뭐 크로스 필터를 쓴 것 같은데, 렌즈 선해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렌즈 쓴다 그러면은 삼각대랑 함께 활용하시면서 F11을 애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F16에서는 빛 갈라짐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최소 조리개 F20에서도 빛 갈라짐이 더 커져요. 많은 렌즈들이 최소 조리개에서 좀 뭉개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렌즈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AF 렌즈니까 AF 테스트도 해야겠죠? 이게 AF가 뭐 나름 괜찮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워낙 그 과초점거리가 짧아가지고 조금만 멀어져도 다 피사계 심도 안에 들어와 버려서 제가 지금 원거리 근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별로 의미가 없이 이 렌즈한테는 다 그냥 원거리예요. 어쨌든 구동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최소 초점거리는 약 12cm 정도인데 완전 코앞에 손바닥을 대가지고 원거리 근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해봤더니 대략 이 정도 스피드가 나옵니다. 워낙 가까운 데서 멀리 가다 보니까 거리 배열이 상당해가지고 이게 완전 광속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AF 속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추적을 시켜보면 아주 무난하게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실제 인물이 걸어갈 때는 그냥 몇 발자국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만은 렌즈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 배열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옆에서 보기에는 그냥 뭐 무난해 보이는데 렌즈 입장에서는 굉장히 터프한 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하는데,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일단 10mm라는 엄청난 초광각에다가 f2.8이라는 상대적으로 밝은 조리개, 게다가 필터 장착도 가능하고 무게도 420g대로 작게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광학적인 결점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 개방 선에도는 조금 아쉬워서 넉넉하게 알파1 같은 이 고화소 바디에 고화소 대응을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주변부에서도 화질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플레어도 진하게 발생해서 야외에서 사용할 때 제한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격대가 USD로 799달러 정도라고 하고, 이 10mm라는 압도적인 초점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이 가격대에 이 작은 렌즈에 우겨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었겠죠. 이 10mm에서 국 주변부까지 선명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광학적인 결점을 모두 해소하려면은 아무래도 렌즈가 무지막지하게 커진다거나 앞에 필터를 장착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은 가격도 올라갈 테니,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인테리어용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웨딩에서 아주 극단적인 벨샷이라든지 등등 충분히 자기 역할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광각 렌즈는 이 수평 수직 잘 지켜서 찍는 것이 중요한데, 뭐 의도가 없다면 그래야겠죠. 의도가 있다면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초점까지 수동으로 잡아야 한다면은 그때 삼각대 없이 찍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렌즈는 반셔터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수직 맞았을 때 따라락 연사 걸면은 반듯하게 촬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던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 영상이 여러분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